자, 이번에는 가장 내신이 부담스러운 고1, 고2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1, 고2는 내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규반이라는 걸 편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정규반이 무조건 좋으냐?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정규반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많이 데이터가 좀 누적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수업인데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으면 좋은 거고 나랑 안 맞으면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수준하고도 맞아야 되고 선생님하고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아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다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화, 수, 목, 금 등원한 학생들한테 줬는데 월요일날 왔던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적표 같이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다 써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 월수, 화목 두 가지 반이 있고요. 월수반은 이제 안성대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 화목반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요. 고2는 월금반하고 수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 수업, 월수, 화목, 월금, 수는 전부 다 6시에서 10시인데 일요일 수업만 1시에서 5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규반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일단 누가 수업을 하냐, 안성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분당에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하신 분이세요. 꽤 오래 정도가 아니라 저는 분당에 2006년에 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분당에 온 게 이제 2006년도인데 안성대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 저보다 더 먼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의 지금 원장이긴 하지만 원래 이 학원이 분당매가 일 때 제가 왔고 그 분당매가 전 학원 이름이 따뜻한 11월인데 그때부터 학원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제가 올 때쯤 크로스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른 학원에 가셨다가 이제 서현에서 학원을 또 운영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내공이 뛰어나신 선수가 필요하니까 좀 저희 학원을 같이 와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모시게 됐고 지금 저랑 이 3.1세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신 지는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그때쯤부터 같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됐었고 안성대 선생님의 장점은 뭐냐면 정말 내공이죠.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강의, 정리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히 기아 쪽, 도형 쪽에서는 대마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당 지역의 내신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안성대 선생님 손을 거쳐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안성대 선생님한테 많이 이제 그 자문, 조언, 질문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공으로는 어디 가서도 하나도 안 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신 있게 이제 강의를 했다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이게 맡아주셨고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안성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이 내신 고난도는 안성대 선생님의 시그니처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이 탐나는 교재긴 한데 제가 저도 이걸 쓰겠다고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왜냐면 워낙 이거는 공을 많이 들이신 교재라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기출분석 파트 1, 2라는 거 저도 이거 꽤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내신 고난도도 좋은 책이지만 좋은 책이지만 좀 그렇다. 되게 좋은 책이고요. 이 책도 만만치 않게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출 자료들을 모으는데 저는 이제 파트 1, 파트 2가 뭐가 있냐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막 킬러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자주 나오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조금 고난도 문제들, 그냥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그런 것이 모아놓은 게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고라고 써있는 거는 올림포스 고난도. 많은 학교들에서 부교재로 쓰고 있죠. 그리고 EBS 책이고요. 이제 안성대 선생님은 올림포스 고난도와 그것의 변형 문제를 쓰시고 저는 절대 등급이라는 책을 좀 좋아해요.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으로 치면은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절대 등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블랙라벨 막 이런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대 등급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안성대 선생님은 모의고사와 그것의 변형 문제를 쓰시는데 저는 학평 고난도를 씁니다. 이 차이점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 사실 모의고사하고 학평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안성도 선생님은 모의고사들의 많은 문제와 변형 중심으로 간다면 저는 고난도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트 1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도 파트 2는 고난도 중심으로 좀 가는 게 있고 그렇다고 안성도 선생님 수업이 쉽냐?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여기도 고난도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도 말 그대로 고난도고 모의고사도 쉬운 문제를 갖다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은 좀 비슷한데 다만 그 구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학교별 기출은 동일하죠. 이거는 뭐 저희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학교별로 모아서 그냥 푸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안성대 선생님 수업이든 뭐 제 수업이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시간표 보고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또는 뭐 안성대 선생님 수업을 뭐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특강을 들었다거나 이전에 수업을 들어봤던 학생인데 난 안성대 선생님 수업이 맞다 싶으면 안성대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뭐 저랑 했는 게 좋겠다 하면 저랑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용상이라든지 어떤 구성, 그러니까 표현 이런 것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신을 다루는 어떤 그 시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막 이 어떤 반이 더 좋아요, 나빠요, 뭐 그것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정규반이 맞아요, 안 맞아요는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정규반은 제가 입학고사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정규반은 입학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고사를 보고 점수가 85점 이상이 나온 학생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의가 좋고 내용이 좋고 교재가 좋아도 자기가 소화할 수 없거나 중간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저는 제가 사실은 이 개별 커리큘럼 수업 OTRC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 학원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등급으로 쳤을 때 1, 2등급 학생들은 이 수업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내가 3등급 이하다 그럴 때는 이 수업은 안 맞아요. 오히려 독이 돼요. 왜? 기본적인 거 설명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보는 입학고사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커트라인이 85점이 되는 거죠. 뭐 쉽다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뻔히 이미 이 정도는 수학 상을 또는 수학 원을 선행한 학생이면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보는 학생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정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뭐 개념 원리를 봤던 센을 봤던 바이블을 봤던 뭘 봤던 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거의 맞출 수 있어야 돼 하는 수준의 문제들을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85점도 사실은 제가 되게 후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뭐 3개 정도까지는 제가 25문제를 낼 거라서 사실은 3문제를 틀리면 88점이고 4문제를 틀리면은 계산을 잘못했나요? 4문제를 틀리면은 84점. 그죠? 맞아. 계산 맞네요. 깜짝 놀래라. 4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문제까지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 했기 때문에 커트라인 85점으로 잡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정규반 같은 경우는 입학고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 못하는 학생을 받지 않을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수업과 맞지 않으니 기본적인 것을 좀 더 다져야 되니 여기보다는 OTRC를 들으세요 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언제든 뭐 OTRC에 있다가 선생님 저 이제 실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규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에 내가 뭐 합격 불합격 지금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죠.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규반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좀 드렸고 개별 커리큘럼은 뭐냐? 이거는 개별 관리 수업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형태,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데 개별 관리는 현장 강의를 보완하는 수업이었다면 개별 커리큘럼 수업은 OTRC는 말 그대로 그냥 과외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과외를 받는데 여러 학생이 여러 선생님한테 동시에 받는다. 다만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뭐 과외를 해봤지만 과외 같은 경우 또는 1대1 지도 같은 경우는 저는 3개월 이상을 잘 안 해요. 지금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딱 3개월까지만 해요. 왜 그게 더 그 이상 늘어나면 개별적으로 개인 지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3개월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상당히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추천하지 않는데 이 OTRC 수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교체가 되고 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분위기도 좀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과외를 받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게 개별 커리큘럼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이제 입으면 되는 건데 자, 이거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고1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겹치죠. 이게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4월 22일이면
거의 내신 대비가 끝나갈 무렵까지도 강의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고1, 고2는 그래도 4월 9일이면 요게 좀 중간쯤 되니까 그리고 수2니까는 이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수1 같은 경우는 3월 18일 날 끝나면은 뭐 이때까지 해가지고 내신 대비하는 거 크게 부담 없으니까 고2는 그래도 그냥 좀 여유가 있는데 고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도 지금 정승재 선생님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시험 기간도 시험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강의를 날림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할 건 제대로 하자. 어차피 이것도 1학기 시험 범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고 얘는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다 1학기 공부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이것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 다만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는 지금 중간고사가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법은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서 옮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조금 걸리는 게 이 수학 상강좌를 우리 고1 학생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년 학생들, 뭐 중학생들도 선행 삼아서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뜯어서 옮기는 게 원래 계획하고 너무 틀어지기 때문에 조금 잘 이게 뭐랄까 좀 비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로 하나 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강의를 영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4월 달 가가지고 요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3월 27일부터는 나는 이 수업을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못 들은 것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강의를 영상으로 보겠다.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학생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해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근데 그동안 학생이 공부했던 흔적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제가 그러면 고민이 되시면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에 수업을 듣는 거는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는 제가 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을 갖다 나중에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걸 갖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 상태에 따라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수2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좀 겹친다 부담스럽다는 경우도 동일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고1은 거의 설명이 됐고 고2는 크게 사실 고1 내용을 들으셨으면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 전에 찍은 영상에 그 OTRC하고 막 조합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같이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제가 고1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고2는 시간표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고1, 고2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